최근 수년 동안 남가주 주거 침입 절도 행각을 벌여왔던 남미 원정 절도단 주모자 일동이 체포됐습니다.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에 침입했던 2인조 절도범들이 감시 카메라 앞에서도 물건을 뒤지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LA가 전국 대도시 중에 DUI 운전 비율 그리고 보험료 인상 폭법은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집무실 앞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 이전과 관련해 선물을 기증한 부산시와 대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개강하면서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캠퍼스 내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공지능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앞으로 주지사 최종 승인 여부가 주목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한 달 사이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의구심에 공화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승리하기 힘들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외교 책사들이 베이징 교회에서 만나 이틀 동안 전략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바이든과 시진핑의 마지막 회담은 전화 통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개혁 작업을 후퇴 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42홈런 42도루를 기록하며 50-50 행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볼티모어를 6대4로 꺾었습니다. 다저스 구장은 어제 오타니 선수 버블헤드 특별판 프로모션으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3.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 낀 하늘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벌써 또 8월도 다 갔네요. 노동절 기다리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드리겠지만 이미 오늘부터 출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노동절 연휴 즐기기 위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 절도단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미에서 원정 절도 오는 절도단들이 체포됐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죠. 글렌데일에서도 체포됐었고 얼바인에서도 체포가 됐었습니다. 잡고 보니 관광비자로 왔거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거나 도대체 어떻게 넘어왔다가 어떻게 넘어가지? 알고 보니까 조력자들이 LA에 있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연방 법무부 관계자들은 28일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칠레 등 남미에서 온 원정 절도단을 진두 지휘해온 일당을 체포해 연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소된 일당 중에 두목격은 캐년 컨트리에 거주하는 57살의 후안 카를로스 툴라드란으로 툴라드란은 동거녀인 41살의 아나마리아 아리아가다와 함께 벤나스에 소유한 렌탈카 사업체인 드라이버 파워 렌탈을 이용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에 걸쳐 원정 절도단을 진두 지휘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원정 절도단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에서 주거 침입 절도와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고 절도단이 훔친 수백만 달러 상당을 돈 세탁한 혐의입니다.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노스리지에 거주하는 미구엘 바라하스, 카노가팍에 거주하는 존 톨라,
그리고 패트리샤 앤더톤, 패트리코 트리벨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 6명은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공모 등 4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칠레 등 남미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한 원정 절도단에게 가명으로 렌탈카를 제공했습니다. 원정 절도단이 훔친 물품 그리고 이들이 훔친 크레딧카드나 데비카드를 이용해 타겟과 베스트바이, 홈디포 등에서 값나가는 전자제품이나 핸드백,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한 후 구입한 물품들을 우편으로 일당들에게 각기 배송한 후에 배송받은 물품을 시중에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약 550만 달러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드 스프리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입니다. And these individuals are specifically targeting wealthy communities where they think they can get. They are using this rental company in a conspiracy because these cars are high-end cars that are designed to fit in to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re burglarizing. 검찰은 이들이 은행이 $10,000를 초과하는 거래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 인출을 구조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약 27만 5천 달러의 코로나 사업 구제 대출금도 사기로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모자인 툴라드란과 그의 동거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으로 최대 200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칠레 조직들이 남가주에서 원정절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약 5년 전입니다. 이들이 관광비자를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와 원정 절도 행각을 저지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미 국가에 대해서 관광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입니다. Chile is the only Latin American country that is part of the Visa Waiver Program. This allows people in Chile to obtain automatic tourist visas without going through the usual vetting that other tourist visas require. 이들은 남가주 전역에서 수백 건의 주거 침입 절도 행각을 저질렀는데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샌디에고 카운티의 부촌이 주요 타겟이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주말 동안에 이틀에 걸쳐 1300 샌페드로 다운타운 샌페드로 건물 1층에서 발생한 대규모 절도 사건, 벽 뚫고 지붕 뚫고 이 소식 전해드렸었죠.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된 것인데요. 절도범들은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훔쳐갈 물건을 옮기고 옷까지 입어보면서 물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거리낌이나 주저하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여유 있게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한 한인 업주는 월요일에 와보니까 냉장고에 있던 먹거리도 모두 다 먹고 간 흔적이 있었다며 해놓고 간 것을 보니 분통이 더 터진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라틴계로 추정되는 절도범들은 봉투 가득 훔친 물건들을 넣고 유유히 떠나갑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현재 업무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한인 업주들 등 이곳 업주들은 절도를 당한 경우 보험 처리가 할 수 없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들이 떠안게 됐다며 건물 보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을 했지만 개선 의지가 없었던 건물주를 상대로 피해 업주들이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외벽을 온통 뒤덮는 낙서, 이 그래피티가 LA 거리 환경 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LA시 민원 서비스에 접수된 낙서 제거 요청이 3만 157건으로 작년 6월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합계를 네이버후드별로 분석하고 구분한 결과 보일 하이츠 지역에 낙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LA 다운타운이었습니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기업 랜딩트리에 따르면 LA 지역 DUI 운전자는 1000명당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DUI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피하죠. 네. 그래도 3위입니다. 네. LA가 1위 할 것 같은데 3위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위는 1.46명을 기록한 1000명당 1.46명을 기록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랜딩트리는 DUI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많이 뛴 도시 중 세 번째로 LA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6위는 샌프란시스코였고요. 8위는 롱비치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장 집무실 앞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 이전과 관련해 한인사회 일각의 반발 여론이 제기되자 LA시장 측은 이전 문제를 LA시장에게 이 모형을 기증한 당사자 부산시와 대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실은 시장 집무실 앞에 전시된 거북선 일본 조형물을 컨벤션 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한인 커뮤니티와 일본 커뮤니티에서 반대하고 나서자 선물을 기증한 부산시와 나고야시 관계자와 의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오렌지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헌팅턴 비치에 거주하는 주민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수주 뒤에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 10명 중 2명 정도가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증상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몸살, 구역질, 구토죠. 예, 이런 등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꽃병, 애완동물의 물컵 등등을 자주 비워주고 창문과 스크린도어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해 줄 것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부터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개강을 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캠퍼스 내 철저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USC와 UCLA를 중심으로 가준의 대학에서는 올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곳곳에서 열리고 시위대 간 유혈 사태까지 촉발되면서 대학 측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새학기가 시작된 USC의 경우 그동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학교 정문에서는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가 의무화됐으며 추가로 가방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역은 통제하는 등 캠퍼스 출입 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USC에서는 지난 학기에 무슬림 발레딕토리안의 졸업사를 취소하면서 캠퍼스 안에서 거센 시위가 촉발된 바 있습니다. UC 측에서는 이미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캠퍼스 안에서 시위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위대가 캠퍼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도 금지하라고 총장이 지시하는 등 캠퍼스 안에서 반전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극렬하게 열렸던 UCLA의 경우 최근 유대인 학생들의 캠퍼스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UC 버클리를 제외한 UC 계열 캠퍼스는 개강까지 수주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UC 계열 대학보다 일찍 이번 주에 개강하는 UC 버클리의 경우 개강하자마자 오는 29일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와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등 인근 대학들과 함께 연대해 반전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지난 26일에 개강한 포모나 칼리지에서는 연중 내내 캠퍼스 아이디가 없는 사람의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 해당 규칙은 여름에만 적용되었었습니다. 지난 학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점거한 알렉산더 홀에는 학생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캠퍼스 안전요원들까지 배치되었습니다. 포모나 칼리지는 최근 캠퍼스 전체에 보낸 메시지에서 캠퍼스 안에 시위 텐트를 설치할 경우 치안당국의 체포 내지는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전당대회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월즈 주지사와 함께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조지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앞서 노동조합 행사를 찾아 트럼프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Donald Trump was president, he blocked overtime benefits for millions of workers. He opposed efforts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he even proposed slashing budgets for federal fire service programs. 북부 러스트벨트 유세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방문한 국립묘지에서 사진 촬영을 막았다는 이유로 캠프 관계자가 묘지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은 해리스 상승세에 급락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비욘세와 푸파이터스 등은 트럼프 유세 행사와 동영상에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반발했습니다. The altercation at Arlington Cemetery is the media creating a story where I really don't think that there is one. There is verifiable evidence. 이런 가운데 해리스의 친인척 가운데 한국인은
동서인 주디 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국빈 만찬과 오찬에도 참석하며 해리스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And this list also includes a member of my family, my sister-in-law, Dr. Judy Lee, who is also with us today. 또 최근 전당대회장에는 주디 리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큰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지난해 국빈 오찬 때 해리스는 한반도 밖에서 한국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란 게 자랑스럽다며 한국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택이 위치한 LA가 해리스의 대권 도전을 뒷받침하는 제2의 고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을 했지만 LA 자주 언급했고 2021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내가 살고 있는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그 이듬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내 고향 LA에 상당한 규모의 폴란드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리스의 권력으로 가는 길은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지만 그의 이력에서 덜 주목받아왔던 요소는 그가 LA에서 보낸 시기라며 이제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10년 전 이사 온 뒤로 만난 친구와 이웃들은 이제 그가 백악관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유력 인사이자 기부자들로 거듭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LA 자택 브렌트우드에 있습니다. 많은 연예계 종사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됩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후보는 토크쇼에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BS입니다. 미 언론들은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만큼 경합주를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선거 분석기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무소속 유권자들을 사로잡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리스 등판 전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노스캐롤라이나가 다시 경합주로 분류되며 경합 지역은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7개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탄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 지명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섭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부통령 후보가 함께하는 이번 인터뷰는 현지 시각 29일 저녁 CNN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해온 트럼프 후보는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자신을 모함하느라 건강과 안전에는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피격 사건이 어느 정도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잘못이라고도 말했습니다. Whose fault is it? I think to a certain extent it's Biden's fault and Harris's fault. And I'm the opponent. 트럼프 후보는 이번 주 또 다른 격전지인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를 잇따라 찾아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총격범 토머스 매시크룩스가 범행 계획 과정에 바이든 대통령 행사도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피츠버그 사무소 책임자 케빈 로잭은 크룩스가 지난 9월부터 올 7월 사이 서부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 행사를 찾아보는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공격 계획을 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분석 결과 그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그가 수많은 대상이나 이벤트를 살펴봤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항소 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의 시행을 원상 회복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정부는 올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800만 명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의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캘리포니아 드림 이런 얘기 상당히 많죠.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 꿈을 쫓아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 이를 믿는 미국인들의 수가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시카고 대학교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34%,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49%에 달했고 단 한 번도 유효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응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은 보통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때 집을 갖고 가족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소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이 정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합니다. 테슬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미국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차고에 테슬라를 세워뒀던 상태에서 불이 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차고가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불길을 쉽게 잡지 못합니다. 불이 꺼진 뒤 집 외벽은 물론 내부까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집주인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차고에 세워뒀던 전기차 테슬라가 불을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We didn't have anything in the garage, so it was for us right now. It's a puzzle, but we know that seen from the fire, it was Tesla that would just keep firing. 이들은 키우던 고양이 6마리와 함께 자신들의 첫 집을 잃게 됐습니다. It's heartbreaking, working so hard for all that, and one day is perfectly normal, and the next is up in flames, literally. 샌디에고에서도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역시 테슬라를 세워둔 차고에서 불이 시작됐고 집 내부 상당 부분을 태웠습니다. 소방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이 테슬라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kind of scary. I know I've been asked, would you get an EV again? And I was like, maybe, but I wouldn't park it in my house.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슬라 측은 휘발유 엔진 차량과 비교하면 주행거리당 화재 건수가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펠컨 9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이같이 결정하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펠컨 9의 발사를 금지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펠컨 9 재사용이 가능한 2단 우주 발사체입니다. 사고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구 저궤도 통신망 사업 스타링크 위성 21기를 탑재한 펠컨 9은 예정대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분리된 1단 추진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단 추진체는 수직 착륙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화염에 휩싸인 뒤 쓰러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연방항공청은 캘리포니아에서 펠컨 9을 추가로 발사하려던 스페이스X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스페이스X 부사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정치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바다주 배심원단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클라크 카운티 공공행정관 로버트 텔레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배심원단은 또 판결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였던 텔레스는 2022년 9월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 기자 제프 저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저먼은 선거를 앞두고 텔레스 사무실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사를 썼고 텔레스가 한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도 보도했습니다. 이후 예비선거에서 텔레스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자 소셜미디어에 저먼의 보도와 해당 매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석 달 뒤 그를 살해했습니다. 체포된 정치인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질도 서슴치 않는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시골 아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출신 파크는 보디빌딩을 통해 미스터 유니버스가 되고 배우로 변신했고 슈워제네거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에 사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아놀드 슈워제네거 얘기가 나왔냐면요. 최근 출간된 나는 포기를 모른다 라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자기 개발서가 발간됐기 때문입니다. 슈워제네거가 자기 개발서를 쓰다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인생 궤적 자체가 이변의 연속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슈워제네거는 보디빌더에서 영화배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거듭했으니까 이보다 더 파란만장할 수 없다. 역시 나는 포기를 모른다. 이런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사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내년에 처음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나사가 밝혔습니다. 나사 측은 오늘 아침 홈페이지에 조니 킴이 내년 3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우주비행사 리즈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와 함께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소유주 우주선에 탑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8개월간 ISS에 머물면서 과학 연구와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한국계 이민가정 출신 조니 킴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 우주 비행사입니다. 매사추세츠주 종합병원 응급실과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등에서 의사를 일했고 앞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입대해 100회 이상 전투작전을 수행한 이력도 있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주인이 됩니다. 노동절 연휴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고 하죠. 언제 이동하실 겁니까? 이 노동절 연휴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 주위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역대급 여행 인파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노동절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노동절을 전후한 7일간의 기간 동안 여행객이 급증해 1,700만 명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지난해 대비 14% 더 많은 승객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30일의 경우 가장 많은 286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LA 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당국은 이에 따라 국내선의 경우 최소 2시간 전, 국제선의 경우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행객들은 출발 전 여객기 출발 및 도착 시간, 주변 교통량을 미리 체크해야 여행기를 놓치는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미자동차 클럽 측은 올해 노동절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객 수가 작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여행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교통량 분석회사 인리스의 분석가 바피슈는 자동차 여행객 증가로 인한 극심한 도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29일 오후부터 출퇴근 차량과 여행객이 뒤섞여 혼잡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리스 측에 따르면 운전하기 최악의 시간대는 오늘인 29일 오후 1시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30일 오후 2시서부터 오후 6시 사이, 31일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행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9월 2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교통정체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동차 여행객 증가의 이유로는 가솔린 가격 하락에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클럽 측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가솔린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월 이후 최저 기록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8일 기준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3.36달러로 나타나 한 달 전인 3.50달러에 비해 4.3% 하락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186만 8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3,000건이 늘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상승 흐름입니다.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제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장은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시가총액이 어제 장중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미국 회사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은 버크셔가 최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장중 버크셔 주가는 전장 대비 1% 상승을 나타내면서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공지능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앞으로 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AI 규제 법안 SB 1047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어제 찬성 41, 반대 9으로 통과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을 넘겨받아 9월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9월 30일까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승인해야 하는 법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동물로 지정하자, 상징으로 심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게 던지니 스크랩도 있어요. 개, 던지니 스크랩.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심볼로 지정하자, 이 법안도 올라와 있고요. 민달팽이,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달팽이를 주를 상징하는 심볼로 지정한 이 법안도 지금 주지사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AI 규제 법안은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1억 달러 이상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게 매우 어려운 결정이고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해야 한다라고 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국어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려는 나라들이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고객이 되고 있다고 엔비디아의 최고 책임자 콜렛 크레스가 밝혔습니다. 크레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제 끝난 뒤에 애널리스트들과 가진 대화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들로부터 엔비디아 칩셋 수요가 많아진 데 이어서 각국 정부도 자체 AI 모델과 이를 지원할 하드웨어를 구축하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는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을 구동하는 데 필요하고 각 나라가 자체 언어로 활용하는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해당 언어에 맞는 AI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이와 함께 300억 달러를 시총을 매출 사상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떨어졌죠. 근데 오늘은 지금 다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글로벌 증시가 이달 초 급락 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주식 폭락을 경고 사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폭락 직전 한두 달간의 투자 전략과 심리가 매우 낙관적이었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 중국의 모멘텀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걱정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매우 빠르게 폭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슬프게도 우리가 한 달 전에 직면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맞물리면서 지난 5일 스탠다드 푸어스 지수가 3% 하락하고 2022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텔레그램 창업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를 도왔다는 혐의 등으로 프랑스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에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었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KBS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예비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두로프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2가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음란물 배포나 마약 거래 등의 강력 범죄를 규제하지 않고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등입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지 못하자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체포됐던 두로프는 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번 예비 기소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방치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경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두로프 측은 기소는 물론 수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로프와 그의 형이 2013년 공동 창업한 텔레그램은 철저한 보안을 강점으로 성장해온 소셜미디어입니다. 검열이 만연한 일부 나라에선 언론 자유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거래나 성착취물 유포, 테러 조직의 연락망에 이용되는 등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 기억나십니까? 이 슈퍼맨 원조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불구가 됐죠. 말을 타다 그렇게 됐습니다. 슈퍼맨으로 이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개봉합니다. 승마 사고로 전신마비 상태가 된 후 자신을 살린 건 아내의 말이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왜 준비했냐면요. 노동절 연휴 맞아서 또 가족끼리 또 부부끼리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한번 이 소식 잘 한번 들어보시죠. KBS입니다. 24살에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할리우드 최고 스타로 자리 잡은 크리스토퍼 리브. 그러나 1995년 승마 경기를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척추 부상 환자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회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곧 개봉할 다큐멘터리에는 리브 본인의 생전 인터뷰를 비롯해 가족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리브는 생전 인터뷰에서 사고 직후를 회상하며 아내가 해줬던 말을 전했는데요. She said the words saved my life. You're still you, and I love you. 리브의 가족들은 그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재단 활동을 이어가며 척추 부상 환자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 치마를 입고 곳곳을 뛰어다니는 여성, 또 다른 남성도 건물 안팎을 뛰어다닙니다. 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챌린지 영상인데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에서 달리기를 한 겁니다. 인기 게임 속의 배경과 비슷하다는 게 그 이유라는데요. 달리는 도중 벽에 부딪히면 사원이 훼손되고 문화적 가치도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화유적지에서의 SNS 챌린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나대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다저스구장 지나시는 분들, 다저스구장이 또 산속에 있어서 지나 다닌다는 거 뭐 사실 쉽지 않죠. 다저스와 어제 볼티모어 오리올즈 간의 경기는요, 오후 7시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죠? 주중 경기 오후 7시. 그런데 14시간 전인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역대 가장 긴 줄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다저스 구장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오타니 선수의 바블헤드 인형을 안아줬기 때문인데 뭐 그냥 보통 인형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특별판이라는 점입니다. 이 바블헤드는요,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오따니가 반려견 디코이를 안고 있는 그런 버블헤드 모형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다저스 팬들, 오따니 팬들이 그렇게 다저스 구장에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이거 받기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일본에서 온 야구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날이었던 오따니 어제 홈런 1개, 도루 2개를 추가하면서 42홈런, 42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볼티모어와의 경기에 1번 타자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1타점, 3득점 이렇게 올리면서 팀의 6대4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41호도 그랬고 42호도 그랬죠. 엉덩이가 쭉 빠진 채로 그냥 툭 갖다 댔는데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도루를 2개를 기록하면서 42, 42까지 왔거든요. 자, 메이저리그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50, 50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마지막 시즌 막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따니 선수 뭐 대선수는 대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따니가 그리고 또 어제 그 애완견 데코이와 함께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구를 애완견이 했어요. 예. 공을 물고 오따니, 포수로 앉아있는 오따니에게 갖다주는 그런 시구자로 데코이가 나섰습니다. 주인을 잘 만난 개는 이렇게 진짜 호강을 하네요. 아, 참, 오따니 그 황금색으로 칠해진 반려견과의 버블헤드는 4만 명 전체 선착순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고요. 딱 한정판으로 2,000명에게만 나눠줬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누굴까요? 뭐 절대 팔지 않겠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고 거래 사이트 보니까 4,000달러, 5,000달러 지금 거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만하죠. 한국 프로야구 관련된 소식은 가끔 미국에서도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 소식도 있고 또 시구하다가 패대기 시구 이런 것도 화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시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발밑에 던지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어리더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최근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삐끼삐끼 춤. 해당 율동은 기아 투수가 삼진을 잡는 즉시 치어리더들이 축하의 의미로 추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삼진을 당한 타자에게 빨리 들어가라는 듯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특징. 심드렁한 표정과 대비되는 경쾌한 노래와 율동이 상대팀을 더욱 얄밉게 만듭니다. 영상을 보는 이들에겐 묘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춤이랑 노래랑 되게 중독성이 있기도 하고 저희 구단이 이제 1등으로 하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탄생한 삐끼삐끼 춤은 올해 프로야구가 엄청난 흥행을 자랑하면서 직캠 영상도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가 8천만 회를 넘길 정도. 특히 이주은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다 춤을 추는 영상은 해외 유튜버들도 패러디에 나서는 등 챌린지까지 유행 중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까지 삐끼삐끼 춤이 엄청난 중독성으로 SNS 알고리즘을 장악 중이라고 조명했을 정도입니다. 저희 응원단한테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얼떨떨하긴 한데 세계적으로도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많이 찾아와주세요. 또 뉴욕타임스는 한국 프로야구에선 치어리더가 응원을 주도하는 등 마치 록 콘서트장 같은 색다른 분위기라며 리그 흥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지금 한국인 선수 김하성 선수가 유일하죠. 최진만 선수 마이너리그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배지환 선수는 다시 또 마이너리그로 강등이 됐죠. 치고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네, 열심히 유망주들은 있는데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른쪽 어깨 염증으로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김하성 선수의 복귀 시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 선수단에 합류해서 캐치볼, 땅볼 수비 훈련하면서 유격수로서 수비와 송구 훈련 더 해야 한다라고 전하면서 재활 훈련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 지난 18일이었죠.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경기 중 상대 투수 견제 때 1루 슬라이딩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던 바 있습니다. 이후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노동절 연휴 뭐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일 아니면 주말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안전한 여행, 건강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